여러분, 지금 한국은 초양극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같은 평수인데 한쪽은 수십억, 한쪽은 몇억? 이건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 체력이 떨어졌을 때, 소득이 줄어들 때 인플레이션이 내 삶을 어떻게 찢어놓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등장하느냐? 지금 시대는 노동으로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산이 자산을 낳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QLD, TQQQ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성장 자산의 흐름에 더 강하게 올라타는 도구입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진짜 이유를 QLD, TQQQ 관점으로 현실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괴로운 순간은 친구가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친구가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 앞서갈 때입니다. 나는 야근하고 애 키우고 버티고 통장에 남는 게 없는데 친구는 집이 생기고 계좌가 불어나고 말투까지 여유로워질 때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뭘 잘못했나? 나는 재능이 없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재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버는 구간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돈을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낮고 중년이 되어야 흑자가 생기고 다시 나이가 들면 지출이 소득을 이깁니다. 문제는 그 흑자 구간이 예전보다 얇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들면 투자할 씨앗이 줄어듭니다. 씨앗이 줄어들면 복리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복리의 기회가 줄어들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필수처럼 보이는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없어도 살던 것들이 지금은 없으면 불안한 것들이 됐습니다. 커피, 구독, 택시, 배달, 운동, 취미, 외모관리, 작은 선물, 모임 비용.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월급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구간이 됩니다. 이때 생기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인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큰 고정비가 복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와 주거비가 그렇습니다. 차는 사는 순간 끝이 아니라 사는 순간부터 매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거비는 말 그대로 비용입니다.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행까지 과해지면 남는 돈이 사라집니다. 남는 돈이 사라지면 투자금이 사라집니다. 투자금이 사라지면 자산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산이 자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친구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진짜 이유는 투자, 실력보다 먼저 투자할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남은 돈을 어떤 자산에 연결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QLD, TQQQ로 연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단순히 공격적인 상품으로만 봅니다. 맞습니다.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결국 성장 자산의 흐름, 특히 미국 기술주 중심의 흐름에 내 인생의 시간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월급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깎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잘만 연결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오히려 앞서갑니다. QLD는 레버리지가 2배, TQQQ는 레버리지가 3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빠르지만 하락장에서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매일 리셋되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 매수가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를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남는 돈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절약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장에서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큰 고정비를 먼저 통제하셔야 합니다. 차, 주거, 반복 구독, 배달. 이 네 가지가 복리를 먹어치웁니다. 셋째, 투자 자산은 계단을 나누셔야 합니다. 방어 자산, 성장 자산, 그리고 고위험 도구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여기서 고위험 도구 쪽입니다. 이걸 전부로 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하락장에서 손이 나가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넷째, 매수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 분할, 하락 시 추가 분할,
과열시 일부 이익 실현 같은 방식입니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그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월급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줄여서 매달 투자금을 꾸준히 남깁니다. 그 투자금이 QLD 같은 성장 자산으로 쌓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천천히 커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빨리 커지고 안 좋을 때도 계속 적립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달 열심히 살지만 남는 돈이 그때그때 감정과 일정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때그때 남으면 투자하고 힘들면 끊고 다시 여유 생기면 재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초반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사람은 자산이 월급을 돕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월급이 자산을 못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월급을 깎아먹습니다. 이게 격차의 시작이고 시간이 겹칠수록 격차는 복리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TQQQ는 어떤 역할이냐? TQQQ는 잘 쓰면 가속 페달입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은 브레이크와 안전벨트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페달만 밟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TQQQ는 비중을 욕심내기보다 규칙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는 분할로만 접근한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QLD나 현금으로 옮긴다. 급락 구간에서는 생존 현금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감정적인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돈을 버는 구간은 얇아지고 필수처럼 보이는 소비는 늘어났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니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남기는 구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성장 자산의 규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QLD는 기본 엔진이 될 수 있고 TQQQ는 조건부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욕심이 아니라 설계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합니다. 초양극화 시대의 격차는 노력의 차이보다 구조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성장 자산에 연결하는 순간부터 격차는 복리로 벌어집니다. QLD, TQQQ는 그 연결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지만 규칙 없이 쓰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QLD, TQQQ를 실제로 어떻게 비중과 규칙으로 나누는지 하락장에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월급이 자산으로 바뀌는 첫 단추를 오늘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